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주요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장맛비 속을 뚫고 출근을 하셨군요. 정말 오늘 출근을 하는데 와이퍼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예. 정도로 좀 천천히 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조심조심히 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볼게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유례 없이 빠른 속도였습니다. 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라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만 꼽자면 가장 관심을 크게 모았던 거 하나만 꼽자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됩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내가 얼마를 받을까 언제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네.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또 저소득층 수령액을 늘리는 선별 지급을 섞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또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대상을 확정하고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네. 이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다소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근로자의 경우에 상위 10% 기준이 세전 7,711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주는 겁니까?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건 뭐 어디 놔두지 말고 곧장 쓰라는 의미겠죠. 그래요. 예. 사용 가능한 장소도 지역화폐랑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쓸 수 없고 유흥업소도 당연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외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이후 4개월 정도가 될 걸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지급 시기는 아마 다음 달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지급 시점이나 사용 기한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1차는 다음 달에 주고 2차는 8월에 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종 그렇습니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기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지금 촉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또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자,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정부는 추경에 필요한 이 재원의 3분의 1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라 채권으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 8천억 원, 여기에 지출 구조 조정 그리고 기금 가용 재원 등도 활용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좀 많아지면서 정부 총 지출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게 됐거든요. 그래요. 재정 당국의 이런 확장 재정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2차 추경까지 집행이 되면 올해 총 지출 규모는 702조 원으로 늘고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이 좀 늘어나면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110조 4천억 원으로 커지는데 이건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적자 폭보다 36조 5천억 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국내 총생산의 4.2%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진 셈입니다. 네. 이게 뭐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하자면 재정을 조이는 걸 최우선 순위에 뒀던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기도 합니다. 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그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는 경직적인 재정 준칙을 지키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재정 준칙의 수용성 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또 정부가 또 계속 내야 됩니다. 그렇죠. 모두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약속을 했는데 22일 네.
이번 모레네요. 주말이죠. 예. 맞습니다. 모레 일요일 낮 12시에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이 새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상견례에서 대화 주제를 정해두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된 건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에도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지도부랑 비빔밥 오찬을 함께하면서 소통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자주 회동을 해서 소통을 계속하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설명을 했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회동 시기를 당기라고 지시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현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이나 입법을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회동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를 했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해서 이번 회동을 정치 복원의 장으로서 만드는데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 현안부터 외교 안보 문제까지 야당이 느끼는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투쟁할 건 투쟁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협치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주장할 것은 전달하겠다며 오찬 초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소수 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선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협치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지금 김민석 후보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대통령 결단뿐이다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결격 사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석연차는 석사 취득 과정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에 넘어가 학위를 마쳤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회의 기록상 불가능한 동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해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네. 이후에 김 후보자가 기록을 공개했어요. 이거 네.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송 원내대표는 또 여기에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수상한 돈 거래와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불투명한 기부금 출처, 고등학생 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그냥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후보 스스로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어떤 해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네. 중국 출입국 비행편 기록을 공개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래서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라면서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자신이 중국으로 오간 출입국 일자, 출국 비행기 편명 그리고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함께 올렸습니다. 네.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면서 비행기 출퇴근 학업 투혼을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텅 빈 에어차이나 오전 비행기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했고 주 2, 3일 하루 3만 원으로 학교 앞에 싼 숙소를 장기 예약했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예. 김 후보자는 검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열성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균형적 역지사지의 잣대와 합리적 사리 판단의 반론도 기대한다면서 정책
계획과 비전도 토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석사 취득 의혹 관련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 글을 올리면서 해명에 나선 네. 거죠. 민주당도 방어선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야당의 공세를 인신공격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는 건 흠집내기다라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심산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법으로 막겠다면서 관련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도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다른 의혹들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나올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대 특검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조은석 내란 특검, 자 김용현 전 장관 이달 말에 보석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기소를 했다고요? 네, 그 소식이 들려져 왔죠. 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네.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도 채 되기 전에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예.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에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조 특검은 검경과 협력해서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넘겨받아서 그제 18일에 수사를 개시하고 그날 밤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는 26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잖아요. 예. 이걸 좀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조 특검은 이런 수사 기록을 공소장에 담은 겁니다. 조 특검은 기존 내란 사건 재판부의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중대범죄 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요. 검찰에도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서 검사 4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자,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불법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직권을 남용해서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특히 예.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라면서 특검법상 이의 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서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한 커버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산책꾼 행사 준비할 땐